우리는 습관이나 행동, 사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느낌에 의식적으로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치료를 방해하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한다.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나타내고 존재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강함과 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저항이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저항을 통해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관찰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고 걷거나 운동을 하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당신은 아주 빨리 먹는 편인가? 입안에서 맛과 감촉을 즐기는 편인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흡연 욕구가 언제 일어나는지 관찰해보라. 편안해지고 싶을 때인가? 아니면 말하기 두려운 일이 있을 때인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를 관찰해보라. 당신은 근육의 움직임이나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느끼는가? 설거지를 할 때 비눗방울과 물의 움직임을 느끼는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창밖으로 신경이 쏠리는가? 이를 닦을 때나 토스트를 할 때는 어떤가? 지난밤에 텔레비전에서 본 것들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의 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판단이나 비판, 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 없이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틀린 것들 속에 파묻히는 듯한 느낌이나 더 나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나 비평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연관성을 갖는다. 치유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인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비판 의식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자신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닌 단순히 주시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의 관심을 집중해보라. 이것은 당신을 현재의 순간 속으로 인도한다. 틱 나타는 그의 저서 명상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집중은 흩어진 마음을 순식간에 불러 모아 전체 속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순간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루 동안 약 1시간 간격으로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보라. 어떻게 편견이나 비판이 일어나는지 당신이 사고하는 패턴을 살펴보라. 얼마나 빨리 자신을 판단하고 타인을 평가하는지 관찰해보라.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쳐서 체온을 올리고 재채기나 근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마음은 계속해서 산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는 내면의 대화와 수시로 일어나는 의심과 공포와 부담을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지 관찰해보라. 단지 관찰만 할 뿐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아마도 당신은 자신을, 특히 자신의 약점을 얼마나 회피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해야 할 일을 기억해내거나 갑자기 피곤해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많은 일로 하루를 채워서 빈칸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나 끝없이 사회활동에 매달림으로써 시간을 낭비해버리기도 한다. 당신이 매일 신문을 읽는다면 일주일 동안 신문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라. 또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일주일을 지내보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에게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저항하는지 관찰해보라. 또한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당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근심과 공포를 보았다면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 그 느낌들을 깊숙이 받아들여라. 당신의 욕구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과 사건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처리하는지 관찰해보라. 당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 다른 반응을 자극하는지 살펴보라. 이때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해야 한다. 자각이 일어날 때 당신은 오래된 행동 패턴과 당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잃어버린 기억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숨겨지고 거부되거나 무시된 것들을 인식하면 에너지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옮겨지는데 가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숨겨진 것들 위로 밝은 빛이 쏟아지면 숨겨진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며 존재의 전체성 속으로 그것을 데려갈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시하고 관찰하고 듣지 않고는 인식할 수 없다. 내면의 고통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내면은 더욱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며 자유로워진다. 가끔은 이런 일이 몹시 어려울 때가 있어서 달아나고 싶고 심지어 고통을 다시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한다. 쓰레기 속에서 거름이 나오고 거름은 꽃을 자라게 한다. 병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과거의 자기 모습이나 익숙한 방법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한다면 매 순간을 충만감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긍정은 감춰지거나 잘못된 생각 패턴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그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성취시켜주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한 희생이나 헛된 희생과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고 보다 더 포용적이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옮겨가도록 도와준다. 평상시의 긍정은 우리를 부정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나 돈의 부족, 나약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할 충분한 힘이 없어, 혹은 나는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는 말들로 합리화하게 한다. 심지어는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화가 났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처음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든다. 의식적인 긍정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준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대신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처음 긍정화를 시도할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특히 당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긍정의 효과를 믿고 계속 해보라. 익숙한 사고 패턴에 굴복하여 자기 연민과 우울이라는 진창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다. 긍정은 사다리의 가로대와 같아서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가는 발판 역할을 한다. 당신은 행동할 뿐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 긍정화는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해낼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 라고 말하도록 자신감을 길러준다. 긍정화는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면 매일매일 내 몸은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고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날마다 이 말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쿠키나 초콜릿에 손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행동은 더 이상 과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스스로의 욕구를 바꾸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긍정화를 실천하기 위해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한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문제를 고치려 든다면 너무 복잡해진다. 나는 존을 사랑하고 그를 충분히 포용하고 있어 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은 나는 더 이상 존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짧고 핵심적인 말을 하라. 조용히 그리고 자주 그 말을 반복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긍정화를 실행한다. 당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긍정화를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당신은 나는 내 행동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 혹은 나는 내 욕구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말로 긍정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의 상처가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든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든 간에 휴식은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긴장되고 짜증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공포나 압박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몸과 마음이 자신을 치료하는 일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때는 심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 다리를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표면적인 피로를 푸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깊숙이 쌓여있는 스트레스층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 정신적인 긴장 상태가 길면 길수록 근육도 함께 긴장한다.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내면의 매듭이 천천히 풀어지고 내면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온전한 정신과 평화를 만나게 된다. 이때 모든 것이 전체 속으로 합류된다. 휴식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돋운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콜레스테롤 치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또한 휴식은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근심을 풀어주며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고 삶에 탄력을 준다. 이것은 온몸의 모든 부위에 유익하다.